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게 그렇게 하면은 좀 일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제 의도대로 팔리는 게 저번에 있으면 했던 얘기잖아. 재밌을 것 같다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매출업 컨설팅이 벌써 19번째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라이브에서 매출업 컨설팅을 받고 가신 분들이 잘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그동안 컨설팅 받고 가셨던 분들 중에서 성장하신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겸사겸사 컨설팅도 해드리는 컨설팅 받고 간 후기를 한번 들어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 한번 준비해봤어요. 컨설팅 받고 가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오픈 채팅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데요. 그리고 제가 스토어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가끔 들어가서 봐요. 이분들이 정말 잘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컨설팅 받고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빅파워가 되셨다 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얼른 다시 만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후기를 한번 남겨봤어요. 첫 번째 컨설팅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성장이 늦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만날 때쯤 되니까 그래도 성장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이게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래프예요. 약 7개월 되셨었고 상품 개수는 한 400개, 매출은 700만원 정도 하고 계신다. 뭐 등록수 50점, 경쟁력 70점, 상표 완성도 70점, 옵션 조합 30점, 키워드 구성 40점 이 정도였는데 어떻게 변화를 하셨냐? 운영기간은 이제 16개월 되셨고요. 프로그램은 역시 사용 안 하고 계시고 상품 개수는 720개, 그리고 수강은 저한테 하셨고 상품 개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400개쯤에서 720개가 됐다라고 하면 300개 정도 늘었는데 9개월에 300개면 뭐 많진 않다 라고 생각해서 점수는 60점 드렸고요. 상품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만나가지고 스토어를 진단을 해보니까 특정 상품이 좀 강세이긴 해요. 그래도 구성은 좀 노력 중이다. 75점 드렸고요. 상세 페이지는 수동으로 저한테 배워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잘하고 계신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대로 하고 계셨다.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저한테 배울 때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8년차 이렇게 되니까 강의도 하시고 다니시는데 처음엔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서 80점. 옵션이나 추가 구성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어요. 전에 너무 없었죠. 30점으로 너무 낮았었는데 옵션은 정말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구성하셔야 돼요. 연관성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추가 상품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점. 그리고 키워드도 날카롭게 막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키워드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적당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역발상이 좀 필요하긴 해요. 나만의 시장을 만드시려면 키워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매출인데요. 여러분 매출은 한 달 매출은 의미가 없어요. 한 달 반짝 뭐 1000만원 2천만원 팔았어요. 의미 없어요. 이게 의미 있는 척도가 되려면 평균 매출이어야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빅파워가 되셨다라고 했으면 1월달, 2월달, 3월달 합쳐가지고 매출이 4천만원이 넘었다는 거고,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평균적으로 한 1,400만원 정도는 팔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4월, 5월, 6월은 거의 막 1,600, 1,700만원까지 내고 계시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많이 팔고 계시는 축이잖아요. 정말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1,몇백만원 이상을 하고 계신 거니까 적어도 1월부터 6월, 7월까지는 평균적으로 1,몇백만원 이상은 팔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한두 달 반짝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저한텐 보인다. 저는 그 아쉬운 부분들을 좀 제대로 찝어서 이분들의 매출을 좀 늘려주고 싶다.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인공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늘었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한 1,700만원 정도 매출을 판매하고 한 500만원쯤 남는다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한테는 아직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더 매출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되도록 컨설팅에서 한번 잡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다시 만났어요 컨텐츠를 하는데 컨설팅 진행했던 현장 보러 가시죠. 우리 2차 컨설팅이잖아요. 맨 맞아요. 첫 번째 컨설팅 영상으로 비버님이 나왔었고 다시 만나는 컨셉에 대한 영상도 처음으로 나오는, 아, 제가 처음인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파워스토어였고 매출은 한 700만원쯤 나왔던 그런 스토어였는데 지금 두 번째 만나면서 자기소개를 짧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려씨 카페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닉네임 비버 쓰고 있고요. 작년 9월에 컨설팅 받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월 매출 한 700만원의 파워스토어 운영하고 있었고 시간이 9개월 정도 더 흘렀네요. 지금은 매출 그래도 1000만원 돌파하고 한 1500만원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한 지 한 3, 4개월 이상 된 것 같고 4월 초부터 기쁘게도 빅파워스토어 배지를 처음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잖아 이번에.
두 번째 만나니까 어때요? 좋죠. 항상 제노님 만나러 올 때는 기대를 하고 오니까요. 그 동기부여도 확실히 충분히 되고, 그리고 얻어가는 스킬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확실히 많고, 근데 긴장도 많이 하게 되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네.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살짝 긴장한 상태로 오더라고요. 되게 어렵나 봐. 내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배운 거는 많은데 제 자신이 이렇게 실행을 하거나 좀 실력이 향상된 거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 알려주신 건 많은데 좀 이렇게 쏟아 부어주신 거는 많은 거에 비해서 제가 좀 그거에 대한 보답을 못하지 않았나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스토어를 보시고 항상 그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다 알고 보시니까 좀 부끄러움과 좀 혼날 거에 대한 긴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어렵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다행이네. 사람이 어려워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본인이 스토어 이런 것들이 좀 재발절인 거죠. 뭐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밤에 일하고 밤에 낮에 15일 일하고 15일은 일 안 하고 밤에. 네. 낮에는 30일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번 컨설팅 할 때만 해도 네네. 와이프분이 혼자 일을 나가고 직원님 집에서 혼자 이제 이걸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와이프분은 잠깐 쉬고 있고 네. 15일 정도는 이제 직접 나가서 밤에 일을 하고 와가지고 또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근데 집에서 와이프분 또 도와주시면 좀 낫겠네. 많이 나은데 저는 마음은 항상 무겁죠. 제가 좀 직접 다 해야지 소싱도 그렇고 실력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소홀해지다 보니까 해보는 건 좀 어때요? 좀 고충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고충 있어요? 수입은 많이 늘어서 기분은 좋은데 네. 일단 하루하루 불안한 거랑 미래에 불안한 이유가 이 스토어에 있어요. 음, 네, 매출의 대부분을 좀 한 상품이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품을 뺏기게 되면 저는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을 좀 키워야 될 거잖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상적인 바람은 좀 다양한 상품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제가 키워내지 못한 거죠. 매출 변화 좀 있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이나. 지난번 컨설팅에 비하면 2배 이상이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때 제가 영상을 다시 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 매출이 700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에. 근데 지금은 지난달에 뭐 1,700만 원, 이번 달에도 한 1,700만 원 나올 거가 예상이 되니까 2배 넘게 오른 거니까. 근데 마진은 2배 넘게 오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20%에서 25% 사이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사무실 비용이랑 뭐 반품 비용 이런 거 다 뺀 거긴 하지만 그걸 다 제하고 마진이 20에서 25%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이런저런 있죠. 비용을 빼고 마진이 25%다? 사무실 비용 다 빼고 하면 한 30%는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제하고 하니까 한 20에서 25%가 될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원래 사무실 비용이라는 것도 내가 벌려고 쓰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도 뭐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30%는 조금 넘는 거긴 하겠네. 그렇죠. 네, 원래는 그것도 순이익이 너무 적어서 그것도 좀 올려보긴 해야 되는데. 네, 스터디 카페로 다녔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냥 1인 되게 작아요. 아 1인 사무실? 네, 1인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스터디 카페에선 모니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되게 눈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럼 와이프분은 집에서 그냥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집에서요. 그래도 충분히 생산적인 일을 하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2인실을 쓰든 아니면 1인실 하나 더 해주겠다고 했는데 집이 더 잘 된대요. 저랑 달리. 전 집에서 하면은 거의 한 1시간도 못 하거든요. 집에 막 창밖에 소리 치고 그랬다며. 아, 네. 막 문 열고 소리 지르고 소파에 누워버리고 그랬는데 와이프는 그러진 않아요. 아무래도 사무실을 나가게 되면 소소하겠지만 그래도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소소하죠. 몇십만 원이라도 낼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맞습니다. 내고 나면 그 생각 때문에 좀 더 하게 되고 집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이러면 네. 눕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괜히 냉장고 열고 이런 거 냉장 엄청 하잖아요. 열죠. 네. 그다음 돈을 벌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생활비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스토어 통장을 따로 이제 만들잖아요. 보통은 처음에 이제 제가 돈이 없이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그냥 한 300만 원 정도 넣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한 1,500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모아서 실패해서 날릴 때 날리더라도 뭐 사입도 조금 해보고 광고도 막 돌려보고 그럴 열정으로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이거 스토어를 키우는데 되게 힘이 들었다 보니까 그 돈에 꽉 쥐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막 광고도 못 하겠고 사입은 더더욱 못 하겠고 사실 저는 그런데 돈을 좀
통이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라도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좀 성향인가 봐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따 보면서 좀 골라보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것 좀 광고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 테스트 해볼 만한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스토어에. 네, 그런 것들 맞습니다. 보면서 좀 하나하나 골라보고 이런 것도 진행하면 재밌을 것 같고. 요즘에는 그러면 구매 대행 하루 몇 시간 정도 일해요? 요즘에는 조금 불규칙하긴 한데 왜 불규칙해졌어요 갑자기? 네. 그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이 있다 보니까 아니 쉬는 날은 정확하게 지켜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내가 하루에 이 정도는 일을 해야지라는 건 있을 거예요. 한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못하는 것 같아요. 6시간 정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지금 따지면 이제 1년 반, 한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 1년 3개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6시간 안쪽에 웬만하면 다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노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하루에 5개 수동 등록으로 번역해서 올리고 그 작업을 제가 매일매일 했다면 그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막 상품 2개 올린 날도 허다하고 그러다 그게 보니까 이제 미리 전주 준비 안 하면 이번 주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 덜 늘은 것 같아요. 좀 이걸 계속 했어야지 반복적인 거라도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상품 찾고 뭐 번역해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이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소싱하는 시간까지. 네. 나머지 시간들은 어찌됐건 주문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실질적으로 힘들잖아. 네, 맞아요. 똑같이 주문 들어왔는데 내가 주문을 막 더 빛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는 없잖아. 네네. 예를 들어서 주문 10개 들어왔는데 그 10개를 내가 처음에는 막 2시간 걸리던 게 나중에는 막 20분, 30분 걸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죠. 상품 소싱하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작업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최대한. 그걸 좀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걸 못 줄이면 업무 시간은 늘 수밖에 없다. 왜냐면 주문량이라는 것도 대부분 좀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네. 처리 시간은 얘는 거의 일정하거든. 맞습니다. 맞아요. 주문 한 비슷해요. 건당 처리 시간은 거의 항상 비슷해. 1년 지나도 비슷하고 2년 지나도 비슷하고 3년 지나도 비슷해. 그러면 결국 줄일 수 있는 거는 나머지 시간이잖아. 그 시간 줄여가지고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6시간? 6시간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3달 후에 제가 전업으로 돌아갔을 때는 전 사실 더 일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더 일한다기보다 일을 좀 더 빠르고. 컴팩트하게 좀 줄여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주문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주문 막 20개, 30개 들어오고 40개 들어오고 50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만 처리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 그것만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문량이 막 무한대로 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하나 객단가 마진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그나마 주문이 처리하는 시간이 일정할 거잖아. 주문이 늘어나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지금 4시간 동안 주문 처리를 막 신나게 해. 근데 주문이 2배 들어와. 그러면 8시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잖아. 주문 네, 처리.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8시간, 9시간 해버리면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조금 새가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객단가가 되게 낮아요. 스토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객단가를 결국은 좀 높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작업들을 해야 객단가가 높아져야 결국에는 주문 처리하는 시간 비슷한데 마진이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그 작업이라고 하면 상품군을 통째로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지. 그건 이제는 이제 스토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저번에 했을 때랑 지금은 또 스토어 상태가 좀 다를 거 아니야. 통계도 좀 보고 하면 물론 이제 판매되는 건 그때랑 지금 비슷할 수도 있어. 잘 팔리는 거는. 맞아요. 네. 뭐 뻔히 스토어를 계속 나도 보니까 주기적으로 보니까 정말요? 보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항상 잘 팔던 거. 그거를 근데 좀 놔야 되는 상품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마진을 생각하면 그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매출은 또 기분으로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다른 제품들을 더 소개하는 방향으로. 소개하는 방향으로 가서 다른 걸 팔겠다라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지금 막 사람들이 사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으면 얘를 사는 게 맞는 거잖아 원래는. 네, 맞아요. 근데 대체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대체제 신나게 찾아가지고 원래 우리가 정말 적은 마진으로 막 많이 팔리던 거보다 퍼센테이지를 얘가 좀 뺏어오면 네. 얘 100개 팔리던 게 얘 한 70개만 팔리고 얘가 30개 팔리면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마진이 커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맞아요. 베스트인 거잖아. 그게 그래야 가장 이제 좋은데. 하나에 의존하던 걸 2개를 의존할 수 있고 하나가 더 들어가서 얘를 또 뺏어 먹으면 3개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마진도 늘어나지만 결국 상품 하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니까 얘가 안 팔렸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건데 네, 맞아요. 그걸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근데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 있는 1등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대체제가 없어요. 별로 없어. 없어요.
좀 압도적이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봤을 때. 아, 그래도 교육생들은 제가 리스트를 다 해놓고 보잖아요. 주소 다 저장해놓고 네. 주기적으로 보는데 보다 보면 요거를 좀 대체해가지고 할 만한 게 있으면 좋은데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상품 하나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걔를 어떻게 맞아요. 한번 고쳐볼 수 있을까를 연구해보는 시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거에 마진을 올려주는 게 추가 상품들인데, 추가 상품들은 제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구해서 상품에 합치다 보니까 그것만 단품으로 팔렸을 때 거의 안 남는다고 생각하면은 추가 상품이 하나 두 개 막 쓸어 담아 가시는 고객님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한 번에 많이 사게 만들자.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A 상품 하나는 마진이 거의 없어. 막 한 네. 돈 1,000원 남아. 이렇다고 하더라도 얘만 사지 말고 최대한 다른 걸 같이 여러 개 사게 만들어가지고 네, 아까 말한 객단가가 결국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한 명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쓸 것이냐. 네, 이걸 결국은 뭐 그동안 예를 들어서 2만 원 썼던 사람을 3만 원, 4만 원 쓰게 만들면 네. 나머지 2만 원 속에서는 마진이 더 커질 테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스토어의 상품들 계속 고쳐보자 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사입 같은 경우에도 제품들을 봐가지고 얘는 사입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소량으로라도 사입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소량으로 사입하면 네. 집에서 택배 싸야 돼. 아, 저 딱 하나 해봤거든요. 소량 사입에서 딱 하나 해봤는데 박스에 아무것도 로고가 없고 너무 깔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내요. 아, 겉에 박스가. 네, 박스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냥 국내 상품 같아서. 근데 어쨌든 송장 붙여가지고 보내는 작업들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좀 늘다 보면 국내 상품들은 판매가 일정 이상 나오면 나중에는 네. 정말 뭐 3PL 맡길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맞아요. 네, 이럴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도 좀 보면 재밌을 것 같고. 지난번 컨설팅을 받고 나서 꽤 지났잖아요, 시간이. 네, 거의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그 사이에 매출은 한 2배 정도로 좀 뛰긴 했지만 해보면서 어려웠던 게 뭐예요? 어려웠던 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제품이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또 안 되면서 소싱을 계속 해도 이렇게 안 팔리면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제노님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또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런 원동력이 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매출이 늘어나니까 일할 수 있는 운동력이 생긴 거지 뭐. 돈이 최고죠. 하면서 좋았던 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누군가 남이 만들어 온 매뉴얼로 그렇게 월급을 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새롭게 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제로였는데 네. 이제는 그래도 한 달에 몇백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냈잖아요. 성장의 재미도 네. 충분히 있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예전 일할 때랑 좀 다르기도 할 거고. 많이 좋아졌죠. 그때보다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네. 어느 정도 힘들다는 걸 예상을 못 하거든요. 실제 힘든 것보다는 확실히 덜 힘든 걸로 알아주시기는 해요. 그죠? 예상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볼 때는 뭐 네. 그냥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어느 정도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라서 네.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 못 하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와가지고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제 벌써 거의 2년 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해보니까 간호사 생활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에서 많이 자유롭고 둘 다 업무하는 시간만 놓고 봤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 구매 대행도 스트레스가 있긴 하거든요. 힘들 때는. 있지. 네.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 정도도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교대 근무라는 것 자체가 좀 삶의 바이오리듬이 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건강 면에서도 많이 지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삶의 질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삶의 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롱런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저의 노력과 좀 스킬? 이런 면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9 to 6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딱 그 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 전에 했던 3교대에는 자꾸 이제 타임이 계속 바뀌는 거죠. 내 의지와는 다르게. 다르죠. 어떤 때는 정말 아침에 일해야 되고 어떤 때 아침에 자야 되고 뭐 이런 불규칙적인 게 생기는 거잖아요. 구매에 대한 또 다른 힘듦이 있는 게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전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직장에 출근을 안 하면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가는 피해가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알람을 맞추고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씻고 나가는데
구매 대행은 안 한다고 저를 혼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람 끄고 그냥 자면은 막 10시, 11시 일어나는 일도 처음에는 되게 많아서 자괴감 많이 들고 네. 내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우울감에도 막 빠지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일단 저를 성장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킬 수 있으면 되게 할 만한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약간 기본 소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시간 관리. 시간 관리만 잘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 시간 관리를 내가 한다는 얘기는 오전에 조금 늦게 일어나고 조금 늦게까지 일할 수 있을 거기도 하고, 그것도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예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잘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잘했어. 마음적으로 보면. 왜냐면 아무래도 어쨌든 배우고 시작한 거잖아. 네, 맞아요. 그래도 돈을 내고 배우고 시작한 거니까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해주고 있고 네. 약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더더욱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저는 이미 충분히 감사한 게 사실 강의 끝난 지는 벌써 1년 반이 됐는데도 이렇게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면 불러서 시간 내서 소중한 시간이시잖아요. 그래도 또 가르침을 주시고 이렇게 항상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바래 주시니까 열심히 하니까. 또 수요일 날도 또 이제 다른 기수의 다른 분 또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 정말요? 물론 뭐 촬영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 네네. 스토어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연락을 하라고 하잖아, 내가. 네, 맞아요. 항상 이런 2단계가 되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제 도와드리는 거라서, 그분은 이제 수요일 날 만나가지고 또 스토어 관련된 얘기도 신나게 하겠지. 이래저래 해라 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분도 혼내시나요? 네. 안 혼날 사람이 없어. 저 스태프들도 혼나는데 지금까지도. 7년, 8년 한 사람들도 혼나는데 1, 2년 한 사람들도 당연히 혼나겠지. 스태프분들도 그럼. 그 셀러로서로 또 이렇게 잔소리도 듣고 응. 그러세요. 아, 아직도 그분들도 성장하실 게 그럼. 남아있구나. 보면 부족한 부분들은 다 보여. 아, 우리 컨설팅 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솔직히. 네네. 그때도 좀 많은 얘기 했었는데 그거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저 자신한테 엄격한 편이라서 네. 절반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저번도 못했어요, 그러면? 다 했어야지. 엄격한데. 엄격하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엄격하지만 네. 실제로 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엄격하지 않은 거예요? 엄격하게 더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좀 제 욕심과 실제로 실행하는 거에 좀 괴리가 있어서 좀 더 자신한테 엄격한 것 같기는 해요. 그 실행하기도 어렵고 실행한다고 해서 그걸 이루기도 어려운 게 또 구매대행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때 했던 얘기들을 다 실행하지 못했을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서. 네, 근데 매출만 보면은 또 욕심을 내서 할 법도 한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그래도 매출 늘려놨으니까 뭐 조금은 하긴 했겠지. 근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 이거보단 조금 더 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거 최소한 한 20, 30%는 좀 더 높았어야 되지 않을까. 아, 수치상으로 봤을 때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 전까지는 간호사 일을 하다가 네. 그냥 딱 짜놓고 나와가지고 이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럼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굳이 왜 잘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서 네. 저런 걸 한다고 할까. 저랑 관계가 가까울수록 걱정의 눈길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럴 가족들, 거고. 특히 어머니도 그렇고 막 받던 용돈 끊으시고 저한테 받던 용돈 끊으시고 걱정 많이 하고 자리 잡으면 줘라 막 이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안도하셨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걱정만 많이 했을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부러워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변 입장에서는 일단 어디를 나가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부러울 수는 있잖아. 그쵸, 억지로 가기 싫은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부러울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제 자신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과정에서 좀 힘들었는지 못 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맞아. 보통 결과만 보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매대행 일이라는 게 실제로는 되게 힘든데, 많이 힘들죠. 처음에 배우러 왔을 때도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거 알고 시작해라. 왔어도 앞으로 계속 힘들 거다. 근데 처음에 배울 때만 하더라도 그래, 뭐 어느 정도 힘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더 힘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도 다른 처음 입문자분들보다 더 힘들 거라고 각오는 하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남들과 비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안 믿는지 모르겠어. 힘들다 그러면
뭐 힘들어봐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되게 삼중고잖아. 실제 물건을 나한테 구매하는 한국 사람도 있고 내가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중국 사람도 있고 이 사이에 낑겨가지고 맞아요. 정말 갖은 순환을 다 겪어야 되잖아. 중국 판매자 내가 뭐라 그러기도 해야 되고 얘가 나한테 뭐라 그러기도 하고 나한테 한국 사람한테 또 판매자 구매하는 사람들끼리도 왔다 갔다 하는 힘듦이 있잖아요. 맞아요. CS도 그렇고 CS도 힘들죠. 배대지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중국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제품들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다 스트레스고 힘든 거는 그냥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힘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더해져서 저는 어렵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제가 좀 판매자의 입장에 태어나서 30년 넘게 만에 처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잘 팔리겠다고 생각하는 상품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그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 내가 팔릴 것 같은 건 안 팔린다고. 맞아요. 그거는 정말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꼈고 근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아니 내가 팔릴 것 같은데 왜 그건 안 팔린다고 그러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팔리거든. 안 팔려요. 나라면 이거 살 것 같은데 왜 저걸 사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이 남들이 보기엔 빠르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욕심에 비하면은 은근히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은 시장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되게 막 시작한 지 3, 4개월 만에 뭐 매출을 몇 천만 원 찍었다는 분들은 그들이 저보다 잘나서 그런 건지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항상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기는 해요. 안 좋잖아. 근데 네. 그것들도 실제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자기 위안 삼아서 저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뭐 한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게 맞아요.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뭐 잘하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더 늘려갈 여지도 있고 그리고 늘어날 수 있다는 또 희망도 있잖아요. 구매대행 가장 큰 장점이 전에 직장은 엑셀표가 있어요. 1년 지나면 1호봉이 올라서 그때 제 월급이 평생 정해져 60 정년 퇴임할 때까지 정해져 있는데 구매대행은 만약에 제가 깨달음을 얻고 그 임계점을 지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 벽은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고 있잖아. 네, 가야죠. 또 더 가야죠. 간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하루아침에 가만히 있다가 나 오늘 간호사 돼야지 그러고 내일 간호사가 됐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준비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네, 그 신랄한 그 시간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 월급을 받았어. 그 월급이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연차가 됐어. 네, 계속 다니고 있었어라고 하는 그 금액과 지금 벌고 있는 금액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네. 달성하는 시간을 봤을 때 더 짧지 않아요? 구매대행이? 훨씬 짧죠. 그죠? 제가 그리고 구매대행을 하다가 힘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생각하면서 좀 붙잡았던 게 내가 간호사로 뭐 300만 원, 400만 원 벌기 위해서 4년 동안 학교 다녔고 국가고시 보려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리고 처음 신규 1년에서 3년차까지는 선배들한테 엄청 혼나면서 배우면서 벌 수 있는 돈을 구매대행 시작하고 2년이 안 돼서 이룰 수 있지 않았나.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시작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그리고 시간 쓰는 것도 더 자유로워. 그쵸. 시간도 좀 덜 쓰기도 해 심지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장이 좀 더뎌서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돌아보면 그거 그건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고. 되게 욕심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또 마음 다잡고 일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리뷰는 많이 살펴봐요? 답변을 다 다른 멘트로 남기긴 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고객을 대한다라는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안 보죠. 내용을 잘 안 봐요. 리뷰 내용이 되게 중요해. 그냥 별점만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제품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라는 걸 쓸 거냐 사람들 대부분. 그럼 예를 들어 봐요. 단점이 막 있었어 라고 하면 단점 보완된 제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다른 제품 붙여주면 네. 그거 살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을 이런 안 제품에 하고 이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고객분들이 좀 단점을 지적해줬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네. 보완한 제품을 가지고 왔다. 이 제품은 그것까지 보완된 제품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얘보다 걔가 더 보완된 제품이면 걔를 사야 되겠네.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리뷰가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가장 중요 포인트. 이 제품을 본인이 직접 써본 건 아니잖아. 네. 어떻게 직접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거 실제로 쓰고 남겨주는 거잖아. 네.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그럼 좋았던 점을 잘 취합해가지고 그럼 이 부분을 포함한 다른 제품들이 뭐가 있나 찾아보겠지만 친절하게 단점도 막 알려주잖아. 그것까지 보완된 제품을 같이 찾아가지고 올린다. 근데 단점 보완된 제품이 얘보다 좀 더 비쌀 수도 있잖아.
네. 현지엔 더 쌀 수도 있고 현지엔 비슷한 가격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럼 얘보다 좀 더 비싼 가격 옆에 딱 올려놓고 비교를 해주는 거 직접적으로 두 개 딱 해놓고 장단점 딱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비교 막 해주고 그래서 이게 더 좋아요. 그럼 하면 사람도 얘가 살 거잖아. 네네.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아 그거면 그 정도면 거의 대놓고 이건 사지 마라 이거. 안 사는 게 더 좋은 거잖아. 얘가 더 많이 남을 거니까. 훨씬 많이 남죠. 이거는 지금 거의 최저가 경쟁 붙은 그러니까. 상품이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얘 마진이 크다라고 하면 광고를 걸어볼 수도 있는 거고. 리뷰도 이미 있으니까. 네. 그럼 오히려 얘네들 카탈로그를 버리고. 괜찮다라고 하면 네네. 차라리 광고를 걸어서 보는 거지. 광고 걸어가지고 노출이 됐어. 근데도 안 팔려라고 하면 뭔가 그때 이제 실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네. 근데 광고했더니 팔려. 이러면 광고비 대비 남는 금액 계산해보고 네. 이건 광고를 계속 걸어놔도 되겠다. 구매자한율 계산해보고 마진 계산해봐서 이거는 계속 광고 걸어서 팔아도 남네? 라고 하면 계속 걸어놓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광고 걸 때 키워드도 잘 설정을 해야 되고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걸 것인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마우스였어. 그냥 일반 마우스로 광고를 건 것과 네. 뭐 블루투스 마우스, 무선 마우스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나오는 그걸 키워드를 제품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나요? 키워드별로 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블루투스 마우스라고 키워드를 설정을 하면 블루투스 마우스에는 광고가 노출이 되고 그냥 마우스라고 치면 안 되고. 몰랐어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통계를 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뭘로 치고 들어오는지 봐서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블루투스 마우스라 광고를 걸었다는 가정하에 네. 블루투스 마우스 검색해보면 광고되는 제품들도 있고 광고하지 않은 제품도 있을 거잖아. 네. 거기에 내가 이거 올라갔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그런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광고가 걸어서 이제 해보는 거고. 근데 내가 그 키워드로 들어갔을 때 경쟁이 잘 안 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은 다른 키워드로 다른 키워드로 바꿔보자 검색을 해서 등록해보고. 저는 방금 이것만 얻어간 걸로도 충분히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봐도 제품을 광고 걸었을 때 테스트를 신나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판매자들이라고 생각하면 판매자는 구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야 돼. 근데 내가 구매하는 사람은 단순히 제품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세요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사는 거야. 그렇죠. 못한 얘기는 더 많이 알려줘야 될 거고 소개를 잘 해주면 내가 얘를 보고 맞아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 이것도 같이 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주는 게 판매자가 할 일인 거야. 근데 제가 지금 그런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상세 페이지를 많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데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 이 제품의 상황을 막 생각해 봐야 돼. 리뷰도 많이 봐야 되지만 그냥 주문 들어왔다고 좋아하고 끝날 게 어떤 아니라 상황에서 이걸 실제 사는 것인가. 지금 스토어를 예를 들어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딱 한 10,000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파워스토어, 빅파워스토어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보다 적어요. 전체적인 스토어 숫자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외로 진짜 퍼센트가 적단 말이야. 이 정도 판매하고 있으면 진짜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갈 정도라고 봐야 돼. 해외 구매 대행으로만 존을 좁히면. 물론 국내까지 넓히면 말도 안 되게 위에 판매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이걸 딱 좁혀가지고 보면 의외로 빅파워 스토어라고 말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 찾아봐도 알 거 아니야. 파워까지 합치면 많아. 몇천 명이 돼. 근데 이거 빅파워로 딱 줄이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퍼센트로 상위 몇 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 안에서 물론 판매 금액의 차이는 높낮이는 있겠지. 맞아요. 이것도 못 팔아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막 천재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가도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위쪽만 딱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딱 2배만 만들어도 맞아요. 먹고 살만하게 하고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1인분 목숨 이상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걸 스토어만 봤을 때도. 그렇죠. 거의 지금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 다니던 그 급여만큼은 그래도 벌고 있는 스토어로 거니까. 벌고 있는 거니까 뭐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는 거니까 훨씬 예를 들어서 낫죠. 평균적 시간 6시간 쓴대. 6시간 쓰고 버리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건 아닌 거잖아. 훨씬 낫죠. 시간 가성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시간 좀 비싸게 쓰면서 매출을 늘려보자라는 쪽으로 갈 거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배, 2배만 된다고 하면 정말 충분히 해봄직한 일인 거고 괜찮은 일인 거지. 훨씬 할만하죠. 그 막 상계도로 돌던 그 예전 생활을 생각해보면 이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거를 와이프분이 혼자 하면서 기다려준 거잖아.
밀어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금도 고맙게 네.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좀 해야 한다.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됐던 거를 해왔던 거고 살짝 노력을 하긴 했지만 더 나아가는 단계까지는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오늘은 실질적으로 상품을 어떻게 건드려 볼 것인가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방법적인 거였는데 이제는 상품을 어떤 식으로 건드려야 늘릴 수 있을까를 얘기한 거라서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뭐 팔고 있으니까 매출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오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 그래도 이제 그때 했던 거랑 비교하면 이제 1인분 몫을 하고 있어서 와이프한테 좀 덜 눈치가 보이겠네. 이제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죠. 아, 떵떵 치면 안 돼. 떵떵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성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 성과를 보고 있죠. 한 달에 그래도 몇백씩이라도 벌고 있잖아 지금.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제노님을 못 만나서 프로그램으로 접근했으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는 성장이 아니라 스토어를 여러 군데 많이 보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파워 제품인데 베스트 탁자가 2개 붙어 있고 이렇게 팍 올랐다가 스물스물 이렇게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다 그래. 저도 아마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으면 지금 포기하고 지금 하고 있겠지 또 일. 지금 이력서 넣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예전하게 상대도 돌고 있겠지 거기서. 앞으로도 구매 대행을 계속 할 거죠? 당연히 계속 해야죠. 졸업하고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싶긴 하지만 저는 아마 병행을 할 것 같아요. 구매 대행에서 계속 상품을 발굴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뭐 사회비라는 과정도 결국엔 거쳐야 될 거고 조금 소량해보긴 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걔는 그냥 연습을 해봤다라고 봐도 될 정도여가지고 맞아요, 그 정도. 그 이후에 이제는 제품들을 어느 정도 최소 수량이 예전보다는 좀 많아질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제품들을 점점 발굴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 어떤 제품들을 좀 수입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그냥 임의로 막 진행하지 말고 제발 상의를 드려도 되나요? 좀 연락도 좀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아, 하고 네. 그럴 수 있잖아. 아니 그냥 임의로 수입을 막 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500개를 샀대. 500개요? 네, 500개를 사가지고 왔대. 근데 6개월 지났는데 열 몇 개 팔았대. 6개월 동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재고가 450개 400, 이상, 480개 막. 뭐 400, 뭐 80몇 개가 있겠지 재고가 열 몇 개 팔았으니까. 그럼 막막. 그거를 왜 그냥 그렇게 사오냐는 거지.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 한마디는 해볼 수 있잖아. 이걸 500개 사입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 제노님 입장에서는 이미 사온 거를 팔리게끔 하는 것보다 사와도 되는 제품을 골라주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아니 이미 사온 거가 네. 제품 경쟁력이 없으면 그러면 아예. 이건 팔기 힘들잖아 솔직히. 그쵸. 근데 사오기 전 단계에서 물어보면 이거는 그 가격 주고 이만큼 사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내가 좋은 건 없어 솔직히. 없죠. 이 사람이 물건 팔던 걸로 나하고 상관없잖아. 그래서 팔아 나 돈 줄 것도 아니고. 근데 적어도 저 사람이 피해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도 되게 너무 멋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안타깝잖아. 예를 들어서 비버가 갑자기 뭔가 물건 하나를 몇백 개 사갔대 집에. 근데 안 팔린대라고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지. 그쵸. 그 상황을 알면 슬프잖아. 그쵸. 알면. 저는 사실 제노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제가 뭐 제노님한테 이거 결정해 주시면 뭐 얼마를 드릴게요 건방지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상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연락을 안 드리고 할 생각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간의 리스크를 좀 덜 할 수 있게끔 수량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아니면 이 제품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등등을 해주면 좀 덜 힘들 거 아니야. 꼭 제발 여쭤보겠습니다. 사놓고 후회하는 짓은 만들지 말자.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광고도 마찬가지잖아. 광고도. 광고 임의로 걸어 돈 막 써. 아니 그게 제일 웃겼어요. 월 클릭 10개. 그니까 아니 한 달 클릭률이 20클릭도 안 나오는 거에다 광고를 걸고 있고 구매 대행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 이제 슬슬 이제 원정대도 막 가고 막 그럴 할 시기가 되거든요 원래. 내년 연초? 내년 연초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원정대라는 거를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저는 당연히 무조건 갈 생각이 기회가 있어요. 주어진다면? 네네. 가게 되면 와이프 그냥 같이 가겠네. 그쵸. 작년 10월에도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일하고 있었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갈 염치가 안 됐고 가서 배워오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말을 해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미안해서 3교대 하는 사람 혼자 냅두고 그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가서 같이 하면
좋을 거예요. 이래저래 도움도 많이 받고 맞아요. 알려주는 것도 많을 거고 스토어 발전도 해서 오거든요. 판매가 좀 늘기도 하고.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석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또 즐거운 구매 대행 생활을 하시면서 제 꿈이에요, 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컨설팅 두 번째였는데 오늘도 많은 거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네. 스토어를 보면서 이제 상품들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고 마진도 늘 것이다. 네. 오늘 했던 얘기들도 잘 스토어에 적용시킬 수 있겠죠? 집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제 열심히 스토어를 하죠. 또 보면 변화가 보여야겠죠? 네. 그거 의식해서라도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스토어를 저장해놓고 본다 그러면 다 안 믿어. 워낙에 하시는 일도 많고 바쁘시고 시간을 되게 잘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찾아서 봐주실 거라고는 한 번씩 다 생각을 눌러보고 못 하는 거죠. 궁금하니까 네, 잘하고 있나? 그때 했던 얘기들. 그리고 이제 컨설팅 받았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보기도 하고 아, 그쵸. 한 번씩 더 보기도 하고 잘 돼서 원정대도 같이 가고 즐거운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컨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해야 될 텐데 아, 감사합니다. 더 늘어야 될 텐데 조금 연락을 드릴 때마다 시간을 뺏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게 어려워요. 아니 뭐 시간을 뭐 뺏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뺏는 게 맞는 거긴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얻어가는 게 있으면 내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야, 저 사람이 내가 해준 얘기로 발전하는구나 가 느껴지면 시간을 막 냈는데 저 사람이 안 변해. 좀 괘씸죄 슬프지. 플러스 그럼 내가 얘기했는데 변해. 그러면 또 나름 그런 뿌듯한 게 있는 거죠. 알려줄 맛도 나고. 그것도 제가 나로 인해서 좀 변화하고 있으면 돈을 더 벌고 있구나 느껴져요. 근데 그런 마음도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획기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이걸 왜 남을 알려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배운다고 왔는데 배운 걸로 결과를 내니까. You know, I don't even really know where to begin because it seems like every time I get ahead, I end up going 2 steps back. So tonight